시간 아주 넉넉하게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얘기했잖아, 어렵다고. 자, 선생님 수업들은요, 생각보다 쉽네? 이렇게. 잘 찍는 곳이었던가. 어려워. 우리가 맞추는 친구 보여줍시다. 폼이 좋다 요즘. 폼이 너무 좋은데. 자, 20초 드릴게요. 자, 어렵지. 자, 칠판 봐. 2번 아니야? 자, 2번이 제일 많았어. 사실 아이들이 한 20몇 프로 정도가 이제 2번. 자, 보시면, 자,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 얘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 나 얼굴 가득 차 보이지 않니? 많이요? 많이 가득 차 보여? 있습니다. 아, 괜찮아? 자, 볼게요. 호진이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농담이야. 자,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얘하고 얘를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인과를 정리했을 때 A면 B, 뭐 B면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A면 B고, 자, 글이 좀 있고요. 여기는 글이 딱 두 줄만 있어요. 그죠?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단순히 두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달러, 많게는 두 달러까지 가요. 그럴 때 이렇게 인과가 되어 있으면 성질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 맞니 틀리니?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거 맞는 거죠. 이거 맞는 거야. 자,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C면 B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인과는 반드시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정리해놔야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3점짜리 문제분들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연습할 거냐면 스텝 2. 그러니까 아마도 겨울방학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 스텝 2. 그래서 스텝 2 교재가 있고요. 스텝 3 교재가 있고 스텝 4 교재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2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독서의 진수. 스텝 2가 사실 3보다는 3는 이제 2의 연장선상이지만 독서 스텝 2가 이제 독서의 이제 진정한 이런 걸 이제 맛볼 수 있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리해놔야 이거를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인과는 인과라는 것은 무조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메모해야 돼요. 아이들이 늘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나 늘 얘기하지. 메모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 못 풀어서 오래 걸린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이 인과든 아니든 간에 정리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문은 천천히 읽으세요.
하지만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이쪽으로 올게.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자, 보기 유형에 따라서 자,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게. 이거 보이니? 보여? 자, 보기에서 만약에 도표나 자,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자, 여기 있는 텍스트와 철저하게 대응으로 봐요. 그런데 그럼 여기 있는 전체 텍스트와 대응은 아니야. 이거를 판별하는 그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그 기준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 즉 일부야, 일부. 이 기준점은 철저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개념과 플러스 인과적 진술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도표 그래프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힌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힌트가 이 도표에 있는 바로 요 인과 있잖아요. 요 인과적 진술이 예를 들어서 A면 B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 도표 그래프에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항목에 반드시 자, A와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자, 연결지어서 즉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자, 얘를 추론해 줘야 돼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지? 자, 우선 얘하고 얘는 적어. 얘하고 얘는 거기다 적으세요. 적고 쌤이 좀 끌고 갈게. 그래서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저기 도표 그래프에 항목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힌트가.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 나중에 이런 연습할 거야. 그래서 스텝 2는 이런 것만 다 심었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 내신할 때 독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호진아 왜? 그 신 내려갈 때도 밑에 어디? 신 내려갈 때도 밑에 빨간 색깔. 예. 네. 인과. 인과 체크 메모. 나 글씨 되게 없어. 적은 데다 난 알아. 나 글씨 되게 못 써. 노력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지금. 지금이 좋아. 알려주면 되잖아. 이 녀석 신경 쓰잖아. 보이잖아 이 녀석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 그래. 참으면 안 돼 이런 거. 어디? 예? 본적 개념 인과적 진술. 나 방금 부산이 온 줄 알았어. 쌤 저거 뭐라고 쓰는 거예요? 나 순간 부산 너무 따뜻함을 느꼈어. 롯데 화이팅. 쌤 부산 좋아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부산이 많아. 그래서 나는 약간 그쪽가 들어가 있어. 부산 쪽가 좀 들어가 있어. 방금 좀. 이러면서 블루베리 스무디. 어떤 놈이 그가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구개하면 안 되는 거죠? 꺼지라고 했지. 블루베리 스무지냐 그러면 스무지. 그럼 단무지가 아니고 단무디야. 자, 됐습니까? 자, 볼게요. 자, 요거 이해가죠?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잘 봐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념과 인과적 진술. 그래서 개념은 쌤이 늘 말씀드리죠. 늘 체크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과적 진술도 자, 늘 체크해놔야 된다고. 누누이 지난 1년 반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가볼게. 개념도 얘들아 다 밑줄 칠 필요 없고 개념 이거에서
핵심을 우리가 밑줄 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봐. 얘네 둘은 개념이죠. 그렇죠? 얘네 둘은 개념이에요. 개념 선제성을 예측하는 거고요. 정책 외부 시차는 시차입니다. 특히 개념에서 이런 어휘명 있잖아. 그지 앞에. 이런 것들은 한자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서 핵심을 잡아줘야 돼요. 선. 먼저 선이니까 먼저 예측한다고 선생님은 예측에만 밑줄을 쳐놨다고. 개념을 파악할 때. 그 다음에 정책 외부 시차 쭉 읽어보니까 핵심이 뭐야? 여기 시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시차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갈게요. 자, 여기서 인과는 말이지.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자, 이자율. 이자율이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니? 지난 시간에. 금리, 그래. 여기 보면 갑자기 금리 얘기 나오지. 그치?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본문에 이자율은 금리란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던져준다고. 그래서 경제지문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좋다라는 말씀을 자,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와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때 연결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 소비 투자가 확대되고요. 이런 대상에만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오릅니다.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채권을 매수하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니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과는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혹은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소비 투자가 확대되니 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제 보기입니다. 보기에서 이 항목이 힌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항목이 철저하게 힌트가 돼요. 그럼 보기의 첫 번째 항목이 뭐가 나왔어요? 얘가 눈에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과 정리한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자, 그러면 얘와 관련 짓는 게 이렇게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항목이 뭐가 보이냐면 자, 만약 눈치 빠르면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었고요. 근데 진짜 병의 고려사항을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 금리가 얘가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금리가 이렇게 변하면 인과잖아요. 얘가 변하면 물가 상승이 변한대요. 끝났다. 뭐와 뭐의 관계?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 됐죠? 아니면 여기도 있죠? 이 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뭐와 뭐의 관계야? 여기 나와 있는 얘가 금리니까 이 녀석과 얘와 관계예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잡아줘야 돼 이제. 이 관계 뭐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접근이 들어가야 돼. 반비례야 반비례. 자, 이 둘은 반비례다. 자, 그럼 볼게요.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로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1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선제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미리 예측해서. 자, 그럼 이제 얘가 핵심입니다. 병의 고려사항. 기준금리가 4%로부터 어머나. 자,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 변하면 물가상승률이 변한대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줘야 되잖아. 그럼 얘를 1% 낮추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1% 올려야죠. 맞습니까? 반비례니까. 근데 주가 4%로부터 1.5%를 올리면 4번 5번으로 압축. 이해 갑니까? 4번 5번으로 압축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해준 다음에 이거 계속 선체성 유지해줘야죠. 이해 갑니까? 따라 정리해 몇 번? 5번 이렇게 가야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4%부터 1.5% 변하면, 그러니까 5.5%가 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1%만큼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 좀 이 문제는 또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으나,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즉 스텝 2에 있을 만한 걸 선생님이 가져온 거야. 근데 스텝 2에도 사실 이 지문 실어놨어. 근데 그때는 전문 실어놨고 전문지 실어놨어. 알겠지? 그래서 아주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리할게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과는 무조건 체크해놓고, 대상에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메모하시라.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아. 문제 빨리 푸는 게 중요해. 알겠죠? 틀리는 것보다.
자, 메모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파트입니다. 보기 문제를 봤는데 도표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반드시 이것은 텍스트가 대응이 되는데 이 대응이 되는 바로 여기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치? 그럼 이것은 뭐다? 대부분 개념과 인과적 진. 그럼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 얘를 풀게끔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를 찾아가고 거기에 대한 관계로서 이 바탕은 뭐냐면 여기에 관계야, 관계. 이때 관계는 뻔하지, 뻔한 게 뻔하지 뭐. 비례냐 반비례냐 그거란 말이야. 아니면 높냐 낮냐 아니면 적냐 많냐. 됐습니까? 요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푸는 거야. 되게 좋은 문제야. 쌤 지금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넘기자. 자, 넘겨서 우리 좀 쉬운 걸로 가보자. 이것도 고생했으니까. 28페이지 있죠. 그렇죠?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그지? 자, 요거는 우리가 공차로 푸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선생님이 큰 얘기 없이 자, 정답 툭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풀어봅니다. 시작. 기억 이해의 차이. 헐. 안 켰어.